11강은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그동안에 배운 거는 우리가 이제 명제를 외웠죠. 뜻이 있는 문장으로서 그의 참거짓 구분이 가능하다. 통상 PQR로 이렇게 받아서 쓴다 그랬어요. 단순 명제와 그죠? 뭐가 있었죠? 합성 명제 또는 그리고 이면 아니다. 이렇게 논리적 언어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단순 명제가. 이걸 합성 명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명제는 x 값을 대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거짓 구분이 가능한 거다. 역시 단순 명제, 합성 명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통상 px, qx, rx 또는 조건 p, 조건 q, 조건 r 뭐 이렇게도 하고 그냥 명제처럼 pqr로 쓰기도 하는데 만약 이렇게 출제되면 x 값을 대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거짓 구분이 되는가 우리가 구분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통상 명제 이러면서 이제 출제를 하면 조건 명제인지 그냥 명제인지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칙 명제를 처음에 배우게 되는데 명제에서 자 보세요. 원래는 px 그럼 이거는 조건 명제거든요. 그런데 앞에 모든 x라는 제한을 거두면 이렇게 제한을 걸으면 이것은 그냥 명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잘 아시겠죠? 이걸 전칙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px. 자, 요렇게 지금 간단하게 쓴 거고요. 영어로 for all 그래서 요거 대문자가 a 거꾸로 써서 요렇게 씁니다. 간단하게 모든 x에 대해서 px 이렇게 나타낸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시하는 방법, 요렇게 표시하는 방법. 조건 명제 앞에 모든 x를 제한을 걸어두면 곧바로 명제로 바뀐다는 거. 그걸 이제 전칙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배우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자, 전체 집합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이 말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조건 명제가 됩니다. x값을 대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 거짓 구분이 되겠죠. 잘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이 출제가 됐다 하면 0을 넣을 때나 그죠? 1을 넣을 때만 참이에요. 그래서 진리집합 이렇게 0,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명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화면을 한번 지우고 여기 모든 x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라.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하면 전칙 명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x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게 만족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0, 1 집어넣을 때만 만족이 되고 2, 3을 넣었을 때는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x는 모든 x예요. 모든 x를 다 넣어 봤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모든 x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이 자체가 조건 명제가 아니라 그냥 명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명제? 거짓 명제가 되는 거죠. 이거 다 넣는다고 그래서 이 부등식이 만족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명제가 됩니다. 명제고 거짓 명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쓰는 거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칙 명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명제 그 다음 조건 명제 이렇게 배웠는데 전칙 명제는 이 명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칙 명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존재 명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px 요것만 있으면 분명히 얘기했지만 x값을 대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 거짓 구분 가능한 조건 명제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어떤 x라고 이렇게 제한을 걸면은 모든 x가 들어가든 어떤 x가 들어가든 명제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이제 명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참 거짓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x만 존재하면 돼요. 요 등식을 px를 만족하는. 그래서 이 어떤 x라고 제한을 걸면 이게 그냥 명제, 참거짓 구분이 가능한 명제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이거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이자 대문자는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을 요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x에 대해서 px 요렇게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같은 표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존재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명제에 우리가 뜻이 있는 문장으로서 참거짓 구분 가능한 거고 조건 명제 X값을 대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거짓 구분 가능한 건데 이 명제 속에는 자, 조금 전에 배웠던 전칙 명제와 존재 명제 두 가지가 또 이 명제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칙 명제에서처럼 존재 명제도 이게 만약에 없으면 자,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조건 명제입니다. X값을 대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 거짓 구분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만족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넣으면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1이 1보다 크진 않죠. 0이 1보다 크질 않죠. 이것도 안 돼요. 요거 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떤 x라는 것이 지금 존재하지 않고 이게 없이 출제가 됐다면 분명히 얘기했지만 아하 이게 조건 명제구나. 참되게 해주는 진리집합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화면을 한번 치우고 어떤 x에 대하여 하고 이렇게 제한을 걸었어요. 지금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죠? 그래서 아하 어떤 x만 존재하면 돼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어떤 x 뭐뭐 있습니까? 이 마이너스 2도 있고 또 2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참거짓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명제가 되고 자, 참인 명제가 된다. 어떤 x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어떤 x나 모든 x가 자, 분명히 했지만 조건 명제 앞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은 명제로 바뀐다는 거. 요거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x에 대하여 그 다음 두 번째 자, 어떤 x에 대하여 px 이렇게 앞에 조건 명제 앞에 제한이 걸렸을 때는 명제로 바뀐다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자, 이제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의 마지막 이론이 되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px라는 명제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해서 not px가 되고요. 어떤 x에 대해서 px라는 명제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해서 not px가 된다. 결론을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문제에서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둑알을 생각해 볼게요. 바둑알은 흰 알하고 검은 알이 있겠죠? 그러면 주머니에다가 뭐 개수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10개를 담는다 생각해 봅시다. 자, 이 10개의 바둑알을 담는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두 흰알이다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 흰알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두 검은 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두 검은 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서 우리가 흰알도 그렇죠? 검은 알도 있다라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검은 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바둑 게임을 하는데 흑백 바둑 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 섞어서 10개를 담는데 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한번 쭉 따져보니까 이게 3개의 사건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쉽게 쓴 거예요. 자, 흰알 요것도 바둑알인데 바둑알이 흰알이다 이렇게 길게 쓰면 문장이 길어지니까 압축해 쓴 거고요. 또 이것도 모든 x에 대해서 모르는 거니까요. x는 흰알이다를 이렇게 간략하게 쓴 것이다.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간략하게 자, 사건을 써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질로 들어가서 요 녀석의 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 흰알이다의 부정은 이것 또는 이거겠죠. 자, 이것 또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 볼 수 있죠. 압축해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알은 검은 알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바둑알은 검은 바둑알이다. 이걸 압축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어떤 알은 검은 알이다. 자, 이걸로 커버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 또는 이걸. 그러니까 이것의 부정은 요것 또는 요건데 그것은 이것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든 x에 대해서 x는 신알이다라는 걸 부정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x에 대해서 not px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not px라는 건 검은 알 아닙니까? px를 자 x는 신알이를 이렇게 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의 부정은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적어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을 만약에 부정한다 그러면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를 부정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정하면 모든 x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ot px를 또 부정하니까 px로 바뀐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걸 유도해서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잖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든 x에 대해서 px 그러면 바로 그냥 어떤 x에 대해서 not px 또 어떤 x에 대해서 px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해서 not px 이렇게 바로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담고 이제 문제를 응용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가 되죠. 다음 명제 중 명제 맞습니다. 조건 명제 앞에 이렇게 모든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하여 이렇게 붙어 있으면 명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부정이 참인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전칙 명제가 나와 있죠. 이걸 부정을 한번 해보면 자, 어떤 x에 대해서 자, x 플러스 2가 자,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떤 x가 존재하기만 하면 참이고 어떤 x가 존재하지 않으면 거짓 명제가 되는 거거든요. 찾아볼까요? 자, 이것은 명제가 되면서 당연히 자, 거짓 명제가 되죠. 어떤 x가 없네요. 보니까 제일 큰 5를 갖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명제인데 거짓 명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할까요? 두 번째 부정을 또 하라 그랬으니까 부정을 하면 이제 존재 명제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면서 자, x 플러스 y 제곱 이것이 자, 5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시 어떤 x, y가 있기만 하면 참인데 없으면 거짓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없습니다. 제일 큰 거 5를 넣어도 말이죠. 자, 50이 50보다 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제인데 거짓 명제 어떤 x, y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갈까요? 세 번째는 자, 존재 명제인데 존재 명제 부정했으니까 자, 전칙 명제로 바뀌겠네요. 그래서 x-1의 제곱이 자,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 이제 명제가 되는데 여기 x 모든 x 어떤 x 자, 이 안에 있는 모든 x를 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자, 만족이 되나 확인했더니 2를 넣을 때는 만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 명제가 되는 거죠. 모든 x를 다 넣었을 때 만족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참인 게 발견이 되질 않습니다. 전부 거짓이네요. 그렇죠? 거짓 명제가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갈까요? 네 번째도 역시 자, 이렇게 되네요. 뭐 당연히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x 플러스 y 제곱 이것이 자, 2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되면서 전칙 명제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x에 자, y에다 모든 x 모든 y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만족이 되느냐? 그걸 알아보는 거거든요. 자, 참이 되느냐 알아보는 건데 만족이 됩니다. 가장 적은 거 있잖아요. 1, 2를 넣어도 만족이 되잖아요. 등호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1, 2, 3, 4, 5. 자, XY가 1, 2, 3, 4, 5 어느 게 되더라도 이게 만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하,
참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x가 1, 2, 3, 4, 5, y가 1, 2, 3, 4, 5. 자, 5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25가지 경우수가 생기는데 그 25가지 경우수를 여기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어도 이게 만족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찾았네요. 몇 번이 답인가요?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은 역시 존재 명제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면서 x제곱 플러스 1이 자 0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x가 있기만 하면 참이고 없으면 거짓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x에다가 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5를 넣든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를 찾아낼 수가 없네요. 어떤 x가 없네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 명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문제가 됐네요. 이제 이 시간에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강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제는 뜻이 있는 문장으로서 그의 참, 거짓 구분 가능. 조건 명제에는 x값을 대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 거짓 구분 가능. 그렇죠? 단순 명제가 있고 그다음 합성 명제가 있고요.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배웠던 내용에 우리가 이 조건 명제 px 앞에 모든 x에 대하여 또는 어떤 x에 대하여 이렇게 제한을 걸면 이제 이게 명제가 돼가지고 전칙 명제다. 그 다음에 존재 명제다. 이렇게 배우게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명제라는 사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배웠냐면요. 모든 x에 대해서 px를 만약에 부정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x에 대해서 not px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 요번에는 어떤 x에 대해서 px 이것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모든 x에 대해서 not px가 된다 하고 또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전체를 바라보는 숲을 바라보는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바라보는 크게 보는 그런 연습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들을 서로 이어서 기억을 하면 떨어지지 않고 머릿속에 오래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제 전체 챕터를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더 배우게 되겠지만 뭐 12강, 14강 계속 이어지겠지만 전체를 놓고 또 명제편에 들어있던 내용 요거 정리를 또 다시 엮어내면 우리가 또 수학 문제 명제 푸는 데서 완벽한 자신감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숲을 보는 공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라 보고요. 자, 저는 12강에 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